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전에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서류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내일 2월 2일인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박 대통령한테 생일 화환을 보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가 있던가, 제가 다 뒤져봤어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생일 때 화환을 보내는 사례가 있느냐. 최소한 제가 30분 이상 검색했던 과정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세요. 근데 찾글 안 찾글 떠나서 어떤 의미 있는 그 화환이 갔다. 전직 대통령한테 의미 있는 화환이 갔다. 뭐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전두환 뭐 노태우한테 생일 화환을 보냈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그럼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기억하는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검색을 못 찾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20년 여의도 정치 칼럼을 쓰면서 그런 사례를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 그게 무슨 뭐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이 연장됐을 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일 때 화환 보낸 적 있냐? 없어요.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라는 인간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좋은 관계야? 이 둘이 정말 좋은 관계입니까? 서로 생일 챙겨주는 관계야? 한 놈이 다른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누명 씌워서 45년 구형을 때리고 실제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놈이 뭘 그렇게 친하다고 전직 대통령의 화환을 보냅니까? 근데 기사를 보니까 더 이상해. 그러니까 뭐 이건 좀 감안을 하세요. 저희는 이 책에 나오듯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 행위를 완전히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검찰과 정상적인 정부면 지금 한동훈은 벌써 체포돼서 구속됐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움직임을 저희는 다른 평론가나 언론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과 한동훈도 이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 대통령 있는 최고 핵심 관계자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2달 전에 이미 알려줬어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박 대통령 생일을 앞두고 이것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전부 다 2월 5일 날 제가 박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서 태블릿 진실 투쟁에 동참하라는 기자회견이 할 거를 당연히 미리 알고 박근혜 입을 막으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 둘을 끝장낼 수 있는 진실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무슨 뭐 뇌피셜이라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논리적 추론이 바탕이 돼야 되지 그냥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말이 맞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자,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틀리냐 맞냐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이 생일 화환을 보낸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데 더 이상한 거는 왜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이 직접 대구 달성에 가서 전달하냐. 전희경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상식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한테 난을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은 정무수석이 직접 가는 게 맞죠. 정무수석이 직접 가고 정무수석이 전달하는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게 맞죠. 더 뭐 간다면은 정무수석하고 윤석열이하고 전화해가지고 박 대통령 바꿔줘가지고 통화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그 유사한 경우는 그렇게 다 하였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야당 당대표 선거 뭐 이재명 씨가 당선됐을 때 정부석이 직접 축하란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하고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통화한 다음 날 뭐 기소장 날라갔지만은 자 근데 정무석이 못 가고 정무 1비서관이라는 한참 격이 낮은 애가 갔어요.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 쪽이랑 사전에 조율이 없었을까? 난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첨을 하는데 끝까지 그 정무석이 가서 주면 되는 거지. 저는
이 부분 대해서 아마 박 대통령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정무수석 오지 마라. 나 만나지 않겠다. 자, 전희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예요? 전희경하고? 전희경은 전경련 앞잡이죠. 이 전경련 앞잡이를 정규제가 날뛰면서 박 대통령이 기획을 한 2016년 총선 때 전희경이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에 들어갑니다. 전경련 몫이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이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야. 박근혜 정권에서. 전희경과 박근혜 모르는 사이냐고. 그리고 전경련이 한창 보수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대 실정, 전경련에게 보수 시민사회 컨트롤을 맡긴 부분. 그래서 정규제 같은 자가 목에 기부수하고 인사권 휘둘러대는 그런 작태가 벌어졌거든요. 국정농단? 최서원이 인사를 한 증거 있어요? 다 추론이지? 나는 전경련이 인사한 사례를 내가 최소한 5개 이상 알고 있어요. 정규제가 끼는 것도 알고 있어. 대표적으로 전희경 문제야. 그리고 뭐 KBS 이사, 뭐 MBC 이사, 전경련 다 인사 개입 들어왔습니다. 그건 국정농단 아닌가? 일개 재벌의 이권 브로커들이 들어와가지고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 개입한 거,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최소한 따위 가는 것보다 전경련이. 나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결정적인 실책이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전경련과 이 청와대가 너무 유착돼가지고 걔들이 해먹으려고 만든 게 K미르지단 아닙니까? 그걸로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희경이 갖다 치자 이거야. 격이 안 맞는 일비서관. 그래도 전경련과의 관계나 전희경과 관계상 박 대통령이 전희경 만나면 안 돼? 안 만났어 지금. 만났으면 좋다고 사진 찍어서 올랐겠지. 그럼 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화환이. 그리고 만약에 정무수석이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얘네들? 택배로 보내야지, 택배로. 픽이나. 대구다가 전화 때려가지고 대구에 있는 화환집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픽으로 보내야지. 왜 정무비서관이 가냐고.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정무비서관이 왔으면 일단 만나고 와야지. 만나지도 못했어. 그럼 누가 대리수석했냐? 유영하. 너 유영하 지금 요즘에 어디 있냐? 너 대구 사저에 없잖아. 네가 대구 사저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데? 네가 그리고 대구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데? 너 대구에서 너 봤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유영하 이제 빌빌 놀다가 이제 총선 때 되면 또 이제 박근혜 윤석열 사이에서 딜 쳐가지고 공천 받으려는 놈 아니야. 네가 왜 대구에 들어갔냐? 화 하나 받으려고? 야, 그냥 놔두면 경호 동의 받아가지고 전달해 좀 끝나는 문제를 네가 가서 왜 대리 수령하냐고, 이거를. 자, 그럼 결국 어떤 꼴이 벌어졌냐? 전희경과 유영하 둘이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생일 핑계 대서 전희경과 유영하 둘이 만난 겁니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냐? 이 둘은 전경련이 제가 탄핵의 주범이라 그랬죠. 그 전경련 앞잡이 전희경과 탄핵 세력과 내통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망치고 태블릿 조작을 은폐해온 유영하하고 둘이 만난 거예요. 전희경과 유영하가. 박근혜 생일 하루 앞두고 변희재 기자회견 4일 앞두고 요 둘이 만난 겁니다. 이 둘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이 둘이. 얘네들이 이걸 모른다고. 얘네들이 유영하는 지금 내가 성명을 몇 개 갖다 냈어요. 유영하가 김한수에게 소개해준 변호사한테 너 유영하고 섞지 말고 손대락까지 성명서 냈는데, 유영하는 다 알고 있지 당연히. 이거 내가 2월 5일날 사저 쳐들어간 것도 알고 있지. 유영하는 지금 무조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눈과 귀가 깨이는 거를. 전희경 마찬가지지. 전경련이 한 짓을 지금 다 숨겨왔는데 요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냐고, 이거. 2월 5일날 변희재하고 심지어 촛불 세력까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와 깨어나라. 태블릿 진실의 검을 들어라.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독자들은 이해가 쉬울 텐데, 민주당 지지층도 박 대통령이 2월 5일날 우리 대구 집회와 대구 사저 기자회견 이후에 한 다음 주 정도에 이 책 들고 국민들 이 책 읽어보세요. 한동훈 윤석열이 태블릿 이렇게 조작을 날조했다는데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거 만약 기자회견 했을 때 윤석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동훈하고? 얘네 둘이 살아남을 수 있어? 대구 경북의 그 태극기든 치매 노인들, 유튜브 태극기 변절자들이 세뇌시켜서 개돼지 만들어 놓은 그 치매 노인들이 벌떡 깨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통령실에 전희경하고 얘네들이 모르겠냐고, 그 상황을. 내가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친이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만나기도 했었고, 이 책 쓴다고 내가 얘기도 해줬고, 얘네들이 지금 뭘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무조건 박근혜 눈가기를 가려서 박근혜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그건 목숨 걸렸어요, 정권에. 그걸 전희경하고 유영아가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이 둘만 간 게 또 이상한데, 이놈이 또 갔어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생일 하루 앞두고 TK 구매 찾아 마음빛 덜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문화일보 기사인데, 문화일보 기사요. 이거 삭제시켰어요. 삭제됐어요. 근데 윤석열이 박근혜 생일을 앞둔 1일 경북 지역을 찾은 데는 정권 지지층을 다지겠다 의도가 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국정농단 수사팀장실로 남은 일종의 마음의 질 덜겠다는 면도 엿보인다. 전희경하고 유영하고 대책 논의하고, 윤석열이는 이제 생일 딱 전날에 구미 가서 박정희 대통령 챙기고, 이거를 삭제시킨 다음에 지금 어떤 기사들이 올라가고 있느냐? 요거 올라가고 있어요. 요 기사들이. 박정희가 세운 구미 금호공대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첫발. 아니 뭐 우연이라고 얘기하려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죠. 상황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박근혜가 윤석열 한동훈이 내 수사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너무 짙습니다. 이거 책 들었을 때 얘네들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이거. 그럼 얘네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지들 해먹는 것만 신경 쓰는 놈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은밀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겠냐고. 박근혜 입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결국엔 또 이게 구미에 가는데, 아니 나는 얘는 또 뭐야. 윤석열이 하나 간 건 되는데 윤석열하고 최태원하고 없네요. 야, 너희 둘이 또 만나냐? 니네 둘이? 니네들 다보스 가서 김건희한테 허락받았다고 술 처마시고 건배하고 그게 지금 한 달 됐냐? 또 만나냐 니네들이? 구미 가가지고? 너 대기업 총수하고 지금 특정 대기업 총수하고 너 윤석열이 지금 몇 번 만났냐 지금 최태원이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어느 대통령이 막 똑같은 재벌 총수를 계속 매달 만나? 아니 구미 갖다 치자해 그냥. 구미에 SK 실트론만 있어 구미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SK 실트론 관계도 없는데 뭐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는 기업들이 천진된 만큼 거기 가야지. 얘 지금 최태원이 아까 얘기했죠. 전경련하고 유영아하고 얘 최태원이 뭡니까? 얘 태블릿 조작의 그 핵심 인물 아니야? 태블릿 조작에 내가 여기서 공문까지 쐈잖아. 빨리 자백하라고. 왜? 그리고 이놈은 누구야? 윤석열이는 태블릿 조작의 수사 총책임자잖아. 이게 두 놈 공범 아니야? 공범. 너희 임마 두 놈 왜 고소장 못 넣어? 내가 이렇게까지 떠드는데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임마 너희들 공문으로 다 쐈잖아. 얘네들한테. 이 두 놈이 또 박근혜 근처에서 어슬렁거린 거야. 지금 두 놈이. 태블릿 조작의 공범 두 놈이. 한동훈이 왜 안 데려갔냐? 한동훈이는? 걔는 술 안 마셔 제꼈어? 지금 보세요. 박근혜 생일을 앞두고 태블릿 조작의 주범들이 지금 다 박근혜 사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또 한 놈 설치고 있지. 또 한 놈 저거 황교안이. 이놈도 설치고 있지. 자, 황교안이. 이거
엔철수고 이거 아니고. 황교안 그 생일 검색 거야 생일. 황교안 지지자들과 대구로가 박근혜 생일 잔치상 차릴 것. 황교안이. 얘 누굽니까? 얘 황교안이? 얘 중앙일보 가가지고 얘 자유한국당 당대표 할 때 중앙일보 가서 태블릿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충성맹세한 놈이잖아요, 황교안이. 그래서 내가 공문을 3번을 쏘고 우리 지지자들이 황교안이 종로 선거까지 가서 날 저도 얘 입 한 번도 안 였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태블릿 조작에 은폐하는 확신범이라고. 얘까지 가서 설치잖아 지금 박근혜 근처 가서. 그러면 몇 놈이 가서 설치는 거야 갑자기. 이게 한 놈 한 놈 따지면 전부 다 태블릿 조작과 연결된 애들이야 이거. 아니 살아계신 사람의 집 앞에 가서 생일사진 차리는 거 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직 대통령이 할 일 없어가지고 전직 대통령 생일을 챙기고 화환을 챙기고, 이놈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집 앞에 가서 생일상을 차린데 당사자의 허락도 없는데 지들끼리 생일상 차려가지고 지들끼리 처먹겠다는 거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태냐고 이게 지금. 이놈은 중앙일보 가서 충성살가 했다니까. 태블릿은 조작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넌 황교안은 공문 쓸 것도 없어. 써봐야 답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얘네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박근혜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싹 다 죽으니까. 황교안이 가가지고 중앙일보 가서 충성맹세한 놈이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면 얘가 살아남겠습니까? 얘가? 정계 은퇴지? 얘도 똑같은 운명이야. 윤석열이나 최태원하고. 이놈들이 한꺼번에 다 가서 설쳐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두 누구의 문제냐? 이건 모두 박근혜의 문제예요. 박근혜가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수두룩 있었는데 계속 정리 안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고. 저는 뭐 박 대통령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2월 5일 날. 2월 5일 날 가서 얘기했는데 또 침묵하고 있고 유영학 끼고 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윤석열하고 유착해가지고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당신도 공범이 돼버려요. 당연히 정치적 책임은 물을 거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박근혜 사저에. 마지막 기회 주는 거거든. 마지막 기회. 내가 이제 이재명 대표나 박근혜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거는 우리 하도 답답해서 그래. 둘 다 죽는 길로 가고 있어. 이재명 대표 죽는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저 둘이 없어도 이미 위증한 놈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제가 다 때려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부친의 명예까지 다 더럽히고 있어 지금. 끝까지 윤석열 유영한테 휘둘리면서. 2월 올라가면 안 갈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마음에도 없는 그 박 대통령 그 집 찾아가서 설치지 마라. 니네들도. 니네들이 언제부터 박근혜 생일 챙겼다고 이렇게 설쳐대냐? 나는 이번에 임마 박근혜 생일 때문에 2월 5일 가는 게 아니야. 2월 5일 날 촛불 태극기 연합집회 때문에 가는 거지 생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그 칼럼을 이건 뭐냐면 이 책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쓴 대목이에요. 이거보다 제가 훨씬 더 강한 칼럼을 쓰고 박근혜 찾아가서 읽고 박근혜한테 줄 건데 이건 훨씬 지금 제가 온건하게 쓴 건데 박근혜 윤석열은 태블릿 진실 앞에서 겸허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거 이제 생각하면 열받는데 진실은 누가 밝힙니까? 그거 진실은 그냥 무조건 제3자가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밝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3자가 밝혔더니 그걸 짓밟는 놈을 측근으로 데리고 있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내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읽을 순 없고 요거 칼럼 읽어도 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김한수부터 유영학까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짓밟고 박근혜 대통령을 속일 수 있었다. 문제는 박근혜 본인이다. 다 본인 문제야. 다 본인 문제야. 내가 정치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측근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의미가 없어요. 측근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놈 쓰고 있는 본인 잘못이에요. 이건 박근혜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고 누구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렇게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내가 다 줬다니까요, 이 자료를. 김한수가 실사용자 증거를 다 주고 유영아가 방해하는 거 다 줬어요. 이건 이제 우리 석방위원회고 제가 마지막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인데 우종찬 기자의 기사책으로 보면 K미르 재단의 주모자는 일단 안종범이다. 안종범이 주모자다. 최소한은 뭐 꼈을지 안 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종찬 기자의 책을만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최소한이 아니라 안종범이 주모자면 오히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막지 못한 책임은 더 커진다. 차라리 비선 라인이라 그랬으면 몰랐다 그러지만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경제수석하고 전경련이 해먹는데 그걸 못 막았다 그러면 이건 뭐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라가 터지는 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왜 김세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김세희 돈으로 지금 집을 살고 있냐고요. 박지원 회장부터 박 대통령 친척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박지원 회장이 현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김세희 같은 저질 유튜버 돈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그 돈 가지고 살고 있냔 말이고. 아직도 김세희가 10억 내놓으라 그러는데 왜 박 대통령은 그냥 김세희 부르고 유영아 부르고 박지만 불러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정리를 안 합니까? 10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 사저 25억과 김세희가 돈 내놓으라는 10억이 작은 돈이냐고 그게. 그 돈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안종범이든 최서원이든 전경련하고 재단 해먹을 때 그걸 똑바로 막았겠냐. 국정농단 혐의는 점점 짙어지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유영아, 강용석 같은 자들하고 박근혜 어울렸던 거는 차라리 그냥 최서원이 해먹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안종범이라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유영아랑 서로 짜고 덮어버린 거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태블릿 조작까지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건 법적 심판을 넘어서 이건 도덕적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이거. 최서원이 죄가 있더라도 18년 받았는데 만약에 K미르재단이 안종범이라 하면 최서원이 형량이 최소한 한 10년은 줄 거 아닙니까? 나머지 8년 살면 되는 거고. 우종찬 기자나 최서원 쪽 변호사들 얘기는 그게 맞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리고 박근혜도 안 돼 재판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입을 다물어서 최서원이 10년은 더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태블릿 진실을 떠나서. 이거면 보통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거면은. 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박 대통령의 호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거짓말한 거지 뭐. 거짓말한 거지 이거는. 자, 실제 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자 유영아만이 아니에요. 유영아뿐이 아니고 정호성 등등 박근혜 쪽 청와대 인사들 거의 100%가 다 내 태블릿 투쟁을 다 방해했습니다. 다 방해했어요. 왜? 이놈들도 그냥 최소한한테 덮어 씌우고 끝내고 싶어하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한두 놈 전체가 다 이걸 방해했어요. 이걸. 자, 그럼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에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당신 측근들이 그렇게 방해했는데 태블릿 진실 다 밝혔어요. 다 밝혔다니까? 이제 빠르면 2월 안에 자백이 튀어나올 겁니다. 박근혜라고 해서 진실을 파묻을 권리도 능력도 없고 윤석열 한동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뭔데 진실을 파묻으려고 그래. 어디다 죽으려고 니네들이. 자, 박근혜,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부르는 이 보수 변절자들 최소한 6년 동안 쉼없이 파헤쳐온 필자로선 진실 앞에 겸허하라. 너희들끼리 대충 입 맞춰가지고 진실을 파묻을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하지 마. 다 죽어 니네들 그러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 이게 근대사회라는 것이 봉건사회하고 다르게 근대적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진실도 다 알려지고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면 인정한다. 그게 근대 철학의 시작이거든. 그걸 니네들이 감히 윤석열, 한동훈, 박근혜 따위가 근대사회의 핵심
요소인 진실을 니네가 파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니네들은 중세사회나 봉건사회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되는 거야. 보수 변절점 안 할 것도 없고. 니네는 근대 국가에서 살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니네들 다. 2월 5일이 박 대통령한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더 떠들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그냥 자백받으면 되는데, 김한수, 차라리 최태원 같은 놈들가 자백받는 게 나아. 더 빨라, 그게.